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10일 화요일 저녁 7시 42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변동성을 좀 확대시키나 했는데 계속 차분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미국 증시 상승의 표면적인 재료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협상 기대감이죠. 그죠? 근데 그런 협상 기대감이 사실 말이 오래전부터 나오기도 해서 그런지 보시다시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의 탄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 수도 조금 부진하고, 물론 상승 마감했으니까 상승 종목 수가 많긴 했지만 어제는 나스닥 빅테크 위주로 좀 시장이 많이 올랐네요. 그죠? 하락한 종목도 만만치 않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분위기 이어나가고 있고 시장의 상승이 계속 지속되고 있긴 한데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협상 기대감을 오랫동안 같은 재료를 써먹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인 측면에서 무거운 저항, 여기가 무거운 저항이라 계속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무거운 저항을 앞뒀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치를 본다고, 야 이제 좀 이따 정고점인데 여기서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긴 부담스럽다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시장이 급등을 하지 못하고 탄력을 죽이고 있다, 상승 탄력을 죽이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으로 봐서나 아니면 이슈적인 측면에서 봐서나 지금 현재 조용합니다. 그죠? 목요일 요 하락한 날, 그죠? 트럼프와 머스크가 싸워갖고 그 하락한 목요일, 또 그리고 금요일, 이렇게 봉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나 했는데 변동성이 잘 확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은 이제 중요한 저항을 앞두고 이렇게 차분하게 찔끔찔끔 올라가는 건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어요. 상승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이런 건 좋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이런 모습은 위쪽에 있는 무거운 저항이 있잖아요. 이 저항, 매물을 소화시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저항을 앞두고 여기서 변동성이 확 위아래로 들썩들썩하는 거는 물론 그렇게 돌파한 척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저항을 돌파한 척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큰 변동성은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느긋하게 시장의 변동성이 자꾸 줄어들면서 저렇게 차분하게 움직이는 건 사실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데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긴 한데 계속해서 그죠? 보수적인 관점이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저항을 돌파한 척 하기 전까지는 이 저항에 다가갈수록 자꾸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보수적인 대응이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그러면은 현금 비중을 다시 늘리느냐? 언제부터 그럼 다시 주식 비중을 늘리거나 그렇게 하는 거냐?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어떤 조정이 나온다. 가격 조정이 나와서 시장에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다. 그러면은 좀 주식을 또 담을 수 있겠죠. 아니면은 차라리 여기 있는 이 전고점 저항을 돌파한 척해서 레벨업을 하면, 그러면 이제 차라리 마음 편하게 주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지금 이쪽 부근에서는 이제 주식을 사기가 굉장히 좀 껄끄러운, 그죠? 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흐름을 봐서는 긍정적이다. 저항을 돌파한 척해서 레벨업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라는 일단 그런 기술적인 움직임이 보이긴 하는데, 사실 이런 거를 돌파한 척 할 만한 그런 눈에 띄는 좋은 소식, 그러니까 여기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여기 전고점은,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역사적인 고점에 해당하는 자리인데 여기를 넘어가려면은 뭔가 어떤 시장의 긍정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 있고, 고금리 부담도 여전하고, 그리고 파월 의장의 뜨뜨미지근한 그런 통화 정책, 그런 것도 그렇고, 사실 지금 당장 여기 이 위쪽에 있는 전고점을 돌파한 척해서 그냥 이렇게 계속 레벨업을 한다는 건 사실 좀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자리를 좀 주의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돈의 힘만으로 여기를 넘어간다, 투자 심리만으로 여기를 넘어간다라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근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분명히 좋긴 좋다고요. 그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 시장의 변동성이죠. 변동성 추종한 ETF 중요한 자리를 현재 2거래일제 이게 잘 붕괴해서 안착을 하고, 2거래일제 잘 붕괴돼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당장 중요한 저항 부근에 왔다라고 하지만
누군가 공격적으로 주식을 팔아치우는, 야 이제 아래쪽으로 한번, 이제 하방으로 한번 보내야겠다, 이런 모습은 일단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위쪽으로도 공격적으로 못 가는 거죠. 저항이다 보니까 답답한 그런 흐름. 그러니까 좀 경계가 좀 필요하다,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뭐 주요 주도주들 모습 보면 거의 다 그래요. 그죠? 엔비디아 무거운 저항 앞두고 있으니까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거. 근데 아직까지 여기서 누군가 공격적으로 주식을 이렇게 막 팔아치우는 모습은 아직까지 없다고요. 그죠? 하여튼 그런 애매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오늘 밤은 아니고 이제 내일 밤에 미국 물가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코어 CPI 써 있죠. 이 물가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가 중요한 저항 부근에, 분기점에 와 있기 때문에 분기점 부근에서 이런 지표 발표는 시장을 좀 들썩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긍정적으로 들썩이게 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들썩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물가 지표와 관련해서는 사실 물가가 웬만큼 뭐 안정되게 나온다고 해도 이게 뭐 그죠? 장기 금리가 이렇게 예, 물가가 내일 밤에 웬만큼 안정적으로 나온다 해도 지금 채권이 확 살아나면서 금리가 확 떨어져서 막 시장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내일 그 물가 지표는 뭐 주식시장에 뭐 큰 충격이나 안 주면은 뭐 그냥 다행이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사실 지금상 같은 상황에서 지금 보시는 건 30년물 국채 선물이죠. 그죠? 채권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확인하고 있고, 이제서야 바닥은 확인했고 위로는 못 올라가는 이런 답답한 구간에서 여기서 내일 밤에 물가지표가 삐끗해가지고 채권이 이렇게 박살이 나버리면 어떻게 되죠? 박살 나버리면 주식시장에 안 좋은 소식만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채권이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해도, 내일 물가지표 때문에 좀 더 올라간다라고 해도 주식시장에 뭐 그렇게 긍정적인 소식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그죠? 그래서 내일 CPI는 뭐 어쨌든 뭐 잘해야 본전인 뭐 그런 지표가, 그러니까 잘 나와봐야 주식시장엔 본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하여튼 그 내일 그 주식시장이 중요한 저항 부근에 와 있는데 물가지표 발표되고 그 채권 시장의 분위기와 이런 걸 봐서는 하여튼 조금 그 경계하고 좀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봤고요. 그죠? S&P 지수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어떤 무거운 중요한 저항, 역사적 고점 부근에 다 와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증시만 사실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약간 좀 이제 이야기하는 순서를 좀 바꿔서 평상시와 다르게 다른 나라들 사정을 좀 한번 볼까 하는데, 다른 나라들도 지금 사실 조금씩 좀 비슷비슷한 게 좀 있긴 있거든요. 잠시만, 제가 방금 잘못 눌러가지고, 독일 증시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다들 조금씩 이게 아래쪽으로 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모습들이 좀 눈에 띕니다. 미국 증시는 뭐라고요? 미국 증시는 이 무거운 저항 부근에 와서 지금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고 있고, 독일 증시는 몇 거래일째 좀 아래쪽으로 좀 힘이 축축 처지고 있고, 중국 증시는 어떻죠? 중국 증시는 지금 여기 저항, 직전 고점이잖아요. 여기 직전 고점 자리, 무거운 저항이니까 저항 부근에서 오늘 한번 출렁하면서 음봉이 튀어나왔습니다. 일본 증시는 어떤가요? 일본도 비슷합니다. 일본도 지금 여기가, 선이 약간 삐끗했는데, 요날 종가 29일, 5월 29일 양봉의 종가가 중요한 저항이죠. 이 저항 부근에서 삐끗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물가지표 발표가 내일 밤인데, 내일 밤 물가지표를 앞두고 세계적인 지수들이 대부분 다 약간씩 좀 삐끗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왕창 삐끗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조금 좀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그래서 좀 보수적인 대응,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한국 증시도 좀 보긴 볼 건데, 사실 한국 증시는 여전히 강합니다. 그래서 눌림시 매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기본적인 전략은 당연히 그렇긴 한데요. 사실 코스피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단기 오버슈팅 우려가, 단기 오버슈팅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눌림시 매수가 맞아요, 사실. 그죠? 이렇게 강력한 매수세가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선 쿵 하면서 자빠지면은 눌림시 매수 전략으로 보는 게 맞긴 맞는데, 아무튼 지금 이게 이렇게 오버슈팅이 많이 나왔을 때는 한국 증시가 영 힘을 못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뭐 물론 좀 극단적인 예시이긴 합니다만은 코로나 때 같은 경우죠. 그죠? 이렇게 신나게 오르고 나서 대가가 어땠습니까? 2년 동안 하락했다고요. 이런 경우도 좀 종종 있기 때문에 이 지나친 오버슈팅은 아예 그 상승 추세를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의 오버슈팅이 코스피의 상승 추세를 죽인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건 이제 지켜봐야죠. 그죠? 얘가 이제 여기서 어떤 형태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추세적으로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이제 아직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은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어쨌든 굉장히 좀 이 부담스러운 오버슈팅이 심한 상황에서 드디어 첫 음봉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어쨌든 좀 보수적인 대응 좀 조심하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눌림시 매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눌림이 좀 충분히 나오는 걸 좀 봐야 됩니다. 지금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빠졌다. 지금 5일선까지 빠졌다라고 해도 2% 빠지는 거예요. 코스피가 2% 빠지면 대폭락이라고 생각돼서 평상시에는 뭐 눌림시 매수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24가 넘는단 말이에요. V 코스피가. 지금은 뭐 조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죠. 물론 하루 만에 4~5% 빠진다라는 건 아닌데 몇 거래일 동안 막 6~7% 이상 빠져도 지수가 사실 그래도 사실 그렇게 뭐 이상한 조정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쨌든 눌림시 매수라고 말씀은 드리지만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좀 전에 이제 그 미국 증시에 이어서 뭐 유럽 증시도 보고 독일 뭐 한국 일본 중국 쭉 다 봤는데 이 중요한 자리에서 다들 오늘 삐끗하고 있었죠. 그죠? 이 코스피도 음봉이 나온 게 우연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더 좀 주의하자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있고요. 어쨌든 근데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계속해서 수익을 누적시키시고 그죠? 5일선 깨거나 이제 5일선이 붕괴되거나 그럼 이제 뭐 다시 현금 비중 확보하면 되겠죠. 그죠? 지금 수익이 잘 나고 계신 분들은 굳이 주식을 뭐 안 팔고 뭐 그래도 될 겁니다. 어쨌든 뭐 5일선 뭐 붕괴라든가 수익을 깔고 계신 분들은 5일선이 붕괴된다든가 하는 걸 보고 천천히 그렇게 뭐 수익 실현을 하셔도 괜찮고 어쨌든 그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 나가는 게 좀 이 보편적인 좀 보수적인 그런 대응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주식 수익 잘 내고 계신 분들 일단 최대한 수익 누적시키시고 5일선 붕괴 같은 거 좀 잘 보시다가 붕괴되면은 판다라든가 좀 그렇게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야기가 좀 샜는데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뭐 긍정적인 모습 보이긴 했는데 이 위에서 내려오는 빨간색 선이 뭐죠? 이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저항 추세선입니다. 그죠? 저항입니다. 저항. 이 저항에 거의 다 왔습니다. 상승의 목표치 조금 더 남았지만 근데 상승 목표치는 일단은 거의 다 충족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거의 다 왔습니다. 그죠? 물론 지금 시장 상황이 아직까지 뭐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피의 모습을 보면 여기 있는 이런 빨간색 선을 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넘어가서 레벨업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일단은 그죠? 중요한 저항 부근에 얘도 왔습니다. 저항 부근에 왔기 때문에 얘도 보수적인 대응 그런 거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런 움직임이 좀 세계적으로 다 같이 보이는 거죠. 말씀드렸죠. 뭐 독일 증시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어떤 그런 거에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어떤 무거운 저항 부근에 왔어요. 물론 이제 한국 증시는 아직 강하기 때문에 막 오늘 양봉에 상승 마감하긴 했습니다만은 그죠? 하여튼 한국 증시 좀 주의해야 될 수 있다. 좀 조심해야 될 수 있다. 오버슈팅 우려. 뭐 특히 코스닥은 좀 덜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거 생각하셔야 되겠고 지금까지 달러 약세가 사실 코스피나 뭐 코스닥 강세를 한국 증시 강세를 이끌어줄 수 있는데 보시면은 원화입니다. 그죠? 원화. 지금 원달러 환율 보고 계신데 오래간만에 이 환율이 10원 올랐어요. 물론 이 추세적으로 이렇게 원화 강세가 나타나는 거는 맞는데 이렇게 심상치 않은 양봉 이런 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게 달러 약세, 원화 강세에 힘입어서 주식이 이렇게 올라간 게 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가 양봉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런 거는 어쨌든 지금 당장 여기서 이제 야 바닥 나왔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원화가 추세적으로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분명히 이런 모습은 이 단기적으로 너무 언더슈팅해서 최소한 이런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증시도 그렇고 이 주식 시장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어떤 그 보수적인 대응 이런 게 필요하겠지 않겠냐.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예전과 달리 상승 종목 수도 조금 좀 부실하네요. 그죠? 최근 요 며칠간 상승 종목 수를 보면 상승 종목 비중이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시장의 힘이 그만큼 좀 많이 좀 빠지고 있긴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강해요. 그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뭐 미국이고 뭐 하여튼 뭐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다 이걸 이제 하방 베팅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죠? 아직까지 강하다고요. 그죠? 하방 베팅을 하려면은 뭔가 이제 올라가는 데다 하방 베팅을 하려면 한 번 더 이렇게 올랐다 쌍고점을 만들면서 이렇게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면서 여기는 직전 저점을 붕괴시키거나 이제 이런 순간이 이제 어떤 하방 베팅의 어떤 그 중요한 순간일 수 있고요. 지금은 뭐죠? 지금은 이런 고점이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사실 단기 오버슈팅 뭐 코스피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더 올라갈 수도 있긴 있거든요. 사실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방 베팅 이런 거는 지금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코스피가 미친 듯이 오버슈팅이 막 몇 거래 이상 더 나온다. 그러면 차라리 하방 베팅을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뭐 그래서 미국이건 뭐 어떤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대한 하방 베팅은 사실 그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매우 위험한 뭐 그런 어떤 베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경계를 하셔야 되겠고 참 어쨌든 뭐 지금 이제 한국 증시 많이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죠? 뭐 말씀드렸다시피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대응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뭐 중기적 장기적으로 코스피가 더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 이제 다시 추세적으로 또 하락을 이어갈지 모릅니다. 이거 이제 상황 봐가면서 이제 차차 판단해 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이렇게 오버슈팅에 대한 피로감으로 2년간 하락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은 아직 상승이 덜 끝나갖고 이렇게 찔끔찔끔 몇 개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이번에 오버슈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왔는데 이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어떻게 소화하냐? 기간 조정으로 옆으로 찔찔찔찔찔 기면서 또 올라간다. 뭐 그런 모습이 나올지 아니면 뭐 가격 조정이 확 나와 자빠질지 이제 그거 봐가면서 이제 미래를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분명히 조금 좀 그죠? 부담스럽다. 주식이 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 여기까지만 딱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드려봤고요. 하여튼 뭐 투자 심리가 좋다 보니 뭐 코스피의 대형주들이 막 굉장히 많이 막 급등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눈에 띄긴 합니다. 어쨌든 뭐 삼성전자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여기가 저항이죠, 그죠? 한 6만 1,000원 여기 직전 고점 자리가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좀 부담이다. 근데 지금 여기를 어쨌든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여기서 힘을 모았고 했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여기를 넘지 못하면 또 말짱 꽝입니다. 그죠? 이 자리가 무거운 저항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근데 좀 안 좋죠. 여기가 저항인데 이쪽 저항 여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갭이 있잖아요. 이만큼이 아직 남았잖아요. 여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지금 음봉이 찔찔찔 나오고 있다는 게 사실 별로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니긴 합니다. 힘을 이렇게나 많이 모았는데 이게 잘 안 뚫어진다니 사실 좀 실망적이긴 하나. 일단 좀 더 지켜보자고요. 아직 삼성전자의 시간은 좀 더 있으니까 뭐 이런 내용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죠. 2차 전지는 이래저래 좀 답답합니다. 오늘 뭐 코스닥에서는 하여튼 2차 전지 제외하고 나머지 친구들이 막 이것저것 올라가면서 진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막 급등을 하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 오늘 하여튼 전반적으로 한국 증시에서 개별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죠. 그죠? 개별 종목이라기보다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막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데 이런 급등이 좀 자주 보이는 건 사실 그 단기 과열의 신호이긴 합니다. 이런 게 사실 어떤 단기적으로 어떤 뭐 매도의 뭐 그런 신호이긴 했어요. 보편적으로. 근데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식을 들고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은 일단 5일선 깨기 전까지는 일단 뭐 가보면 되죠. 뭐 그죠?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여기 아래에도 써있는 제 영상 아래에도 여기 지금 써있는 말이긴 한데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수익 나오고 계신 분들이 일단 계속해서 수익을 누적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사실 굳이 나올 필요는 없어요. 그죠? 다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먼저 주식 팔고 하방 베팅 막 들어가서 그거는
좀 굉장히 좀 곤란할 수 있겠다, 그죠? 지금 하방 베팅은 아직까지 확인이 한참 더 필요한 좀 고수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죠? 그 유로화 강세, 달러화 약세 추세적으로 잘 진행 중이고, 답답한 채권 시장 그리고 이 주식 시장을 비롯한 위험 자산들 분위기 좋다 보니까 원자재들도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들 보이고 있다. 이 정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